부산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취업으로 독립을 하며 나는 안양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다. 안양 중앙시장 근처에 있는 월 36만원짜리 고시텔이었다. 그때 부산에서 들고 온 내 짐은 딱 캐리어 한 개였다. 노트북과 몇 가지 생필품들, 1월의 한겨울이라 두툼한 옷가지 몇 벌이 내 짐의 전부였다. 고시원 방은 창문도 없는 정말 작은 공간이었지만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워보니 나름 안락하게 느껴졌다. 이 정도면 여기에서 3년은 거뜬히 더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처음 입사한 회사에서 9개월 만에 해고를 당했다. 청년 인턴제로 6개월 동안 나를 고용했지만 6개월이 지나고 정직원으로 전환하기에는 회사가 부담을 느꼈던 것이다. 결국 나는 새 일자리를 구함과 동시에 신림동 녹두거리 고시촌에 있는 원룸에 두 번째 둥지를 틀게 되었다. 이사하는 날 계약을 도와준 공인중개사는 새집까지 나를 데려다 주겠다며 공인중개소 앞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캐리어 하나에 백팩을 지고 온 나를 보고 짐이 그게 전부냐고 무척 놀라셨다. 덕분에 내 모든 짐은 그분의 모닝 자동차에 가뿐하게 실을 수 있었다. 새로 이사간 원룸은 고시텔보다 방은 살짝 더 넓었고 작은 창문도 있었다. 4~5평 남짓의 평범한 공간이었지만 나에게는 햇살 한 줄기를 느낄 수 있는 작은 창문이 있는 그 공간이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만큼이나 아름답고 넓게 느껴졌다. 이후 나는 성실히 일했고 돈도 열심히 모으면서 역세권으로 평수도 조금 늘려가며 이사를 전전했다. 그렇게 결혼을 하기 이전까지 나는 총 6번의 이사를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사를 번거로운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상하게도 이사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좋았다. 새로운 공간에서 또 다른 활력을 얻게 되는 듯한 느낌이랄까. 새로운 곳에서 둥지를 트는 일이 나에게는 모든 것을 제로화시키고 새로 시작하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다. 어디에 살든 최소한의 물건만 갖추고 살다 보니 이동이 부담스럽지 않았던 점도 내가 매번 힘들지 않게 이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 한다. 언제든 단출하게 짐을 가뿐히 싸서 떠날 수 있으니 자유로웠다. 또 물건이 많지 않아 무엇이든 투명하게 잘 드러나는 공간이 내 눈에는 무척이나 아름답게 느껴졌다. 이처럼 최소한의 것들만 갖추고 사는 생활을 좋아하던 내가 결혼을 하게 되자 약간의 갈등이 생겨났다. 나는 이전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집에 최소한의 물건만 두고 싶었지만 와이프는 여기저기 집을 꾸미고 싶어 했다. 나는 거실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깔끔하고 청소하기도 수월해서 좋은데 와이프는 거실에 예쁜 러그를 깔기를 원했고 여기저기 늘어나는 장식품들이 나의 눈에는 금세 먼지만 쌓이게 되는 실용적으로도 미학적으로도 좋지 않은 물건으로 느껴졌다. 이처럼 생각이 서로 다르다 보니 새로운 물건을 들일 때마다 원치 않는 실랑이가 자주 발생했다. 그러다 우리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는 선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합의의 원칙은 기능을 주는 물건은 사도 되지만 데코레이션류의 인테리어 소품은 사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커튼은 좋지만 커튼을 꾸미는 레이스 같은 소품은 사지 않는 식으로 말이다. 또 예쁘다는 이유로 같은 기능의 물건을 여러 개 사지 않기로 했다. 즉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예쁘다고 또 다른 그릇을 사지 않는 식이다. 내 친구에게 이런 원칙을 말하니 아름다운 것이 주는 기쁨도 있는데
어쩜 그렇게 삭막하냐며 와이프가 안 됐다고 나를 핀잔했다. 충분히 맞는 말이었다. 최소한의 것, 미니멀한 공간에 집착하는 남편 때문에 와이프는 여러 가지로 아쉽고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나 또한 그런 부분에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무조건 물건을 사지 말고 집안을 텅텅 비우고 살자는 주의는 아니다. 필요한 물건은 당연히 사는 것이 맞다고 나도 생각한다. 다만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가급적 들이지 말자는 것이다. 잘못 들인 물건은 미적으로도 공간을 해칠 뿐 아니라 처분이 곤란한 골칫덩이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 선택에 앞서 필요와 불필요를 깐깐히 따지자는 주의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지 안 할지도 모를 물건들에 둘러싸여 현재를 무겁게 살아간다.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대부분 언젠가는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뱉으며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리지도 못한다. 물론 무언가를 버린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언젠가를 대비한 물건들에 둘러싸인 삶은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닌 오지도 않을 미래를 살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미래가 아닌 오늘을 살아간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기 위해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필요 없는지를 스스로가 알아야만 한다. 필요하다면 사고 필요하지 않으면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필요하지도 않은데 굳이 모시고 있을 이유는 없다. 나중에 정말 필요해지는 날이 있다면 그때 사면 되는 것이다. 현대인들의 불행은 모자람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넘침에 있다고 한다. 많으면 많을수록 편리하고 좋을 것 같지만 실상은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진다. 외투에 주머니가 많으면 편리할 것 같지만 주머니가 많으면 어느 주머니에 동전을 넣었는지 몰라 여러 주머니를 뒤져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된다. 여러 개의 주머니는 동전 하나를 찾을 때마다 내 머리를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많은 주머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볼펜 하나라면 볼펜 하나를 넣을 딱 하나의 주머니면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필요한 만큼만 가지기를 원하고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는 선택은 내 삶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닌 더 풍요롭게 하는 일이다. 자의로 자기 삶의 기름기를 뺄 수 있다는 것은 곧 풍요로운 힘이다. 다시 말해 심플 라이프를 선택할 수 있는 기반에는 정서적인 혹은 경제적 안정이라는 풍요로움이 깔려 있다. 냉장고를 가득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이거나 매일 똑같은 옷을 입어도 주변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마음. 포르쉐를 버리고 삼천리 자전거를 타도 아무런 문제 없다는 담대함이 그렇다. 풍요로움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무언가를 꼭 쥐고 있지 않아도 그득 채워두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자신만만할 수 있는 것이다. 풍요롭기에 버릴 수 있는 삶. 현재의 무게만 짊어지고 가벼운 삶을 살다 보면 더 가뿐하게 미래를 향해서도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된다. 나는 평온함이라는 말을 참 좋아한다. 오름도 내림도 없는 평평한 상태, 불행하지 않은 상태, 걱정 없는 상태, 이런 것이 바로 평온이다. 들뜨지 않고 가라앉지도 않고 그저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나에게는 최고의 재미이자 행복이다. 평온함은 지루함이나 권태기가 아닌 일상을 건강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기반이다.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일상에서 새로운 재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평온하면 해질녘 석양도 재밌고 집 밖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도 재밌고 베란다를 스치는 선선한 바람과 햇살도 재미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내 방 한구석에서도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내 삶의 방향은 물질에 대한 욕망이나 쾌락에 있지 않다. 최대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필요보다 욕심내지 않고 과하게 무리하지 않으며 나의 일상 속 평온함을 지켜나가고자 한다. 조급하지 않게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패턴으로 내 인생길을 걸어 나갈 것이다. 누군가가 정의한 행복이 아닌 내가 정의한 행복, 평온함이 내 삶을 보다 자유롭고 의미 있게 해줄 것이라 나는 믿는다.